직류회로. 이거 요새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오죠, 아마? 표류 과학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회로는 요게 우리 건전지. 얘가 저항. 요게 뭐 스위치. 그 다음에 전류계 전압계 그냥 선 끄면 도선. 이런 거를 우리가 회로 기호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쭉 서로 연결해 가지고 어떤 전기와 관련된 작용을 일으키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와 관련된 어떤 현상을 공부하거나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회로라 그래. 그래서 회로 자체를 만들고 연결하는 방법은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 전기회로, 특히 직류회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수학적인 개념과 그 값들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수업이 오늘 수업이라고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전류. 기호는 I를 쓰고요. 전류는 단위가 대문자 A를 쓰고 암페어라는 단위를 쓰는 게 기본 단위가 돼요. 전류라는 것은 도선의 어떤 한 점, 한 위치, 우리가 도선을 덩어리로 보자면 그 한 단면을 일정 시간 동안 단위 시간 동안 통과하는 전하의 양을 전류라 그래. 무슨 소리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정전기 유도할 때 금속 구조는 살짝 배웠잖아요. 원자들이 사실상 어떻게 양이온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요 사이에 전자들이 자유전자들인 상태로 막 존재를 하는데 전압이 가해지기 전에는 전압이 작용되기 전에 그냥 도선만 덩그러 있는 놓여져 있을 때는 이 전자들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다니면서 어떤 한쪽으로의 흐름이 생기진 않는단 말이야. 완벽하게 랜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도선에 이렇게 건전지를 하나 연결해 주잖아요. 이걸 전압이라 그러지.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해 주면 우리 전기회로에서 건전지는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 주에도 써먹어야 돼. 건전지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인데 그러면 도선의 이쪽이 무슨 극이 된다? 플러스 극이 쪽으로 연결이 된 거죠. 도선의 이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도선 안에 있는 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 마이너스 쪽으로 힘을 받아요. 마이너스 쪽으로 힘을 받아서 한쪽으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때
이 도선의 요 단면을 1초에 몇 개나 통과하느냐, 이거 가지고 전류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전류와 관련된 공식, 전류의 양은 시간당 통과한 전하의 양, 혹은 시간당 통과한 n개의 전자로 전류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숫자 자체를 공부하진 않는데 우리가 1암페어라고 하는 전류의 양이 있잖아요. 단위가 암페어라 그랬으니까 1암페어는 얼마라고 약속을 했냐면 1초에 전자가 총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의 전자가 지나가는 걸 1암페어라고 약속했고, 이 숫자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이만큼의 전자가 가지는 전하의 양을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가 지나갔다라고 해서 1암페어를 약속합니다. 대신에 지금 전자를 보니까 어디서 어디를 향해요? 전자는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지,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 전류의 방향은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어디서 어디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전자랑 전류랑 반대로 움직이느냐? 이야기를 한다면, 원래 전기라는 개념이 인간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건 우리가 지난주 정전기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 이집트 시대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 철학자들, 이집트의 학자들, 메소포타미아나 인도에서 넘어오는 학자들,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다 모여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게 그 당시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에요. 그 시대에 양피지에 호박이라는 식물 진액이 굳어져 만든 광물을 문질렀을 때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엘렉트라라고 불렀어요. 그 빛나는 것들. 그게 사실 정적이거든. 그 시대에 전기라는 것은 알려졌는데 인간들의 상상력으로는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움직이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상상해봐. 여러분들 내일부터 일주일 용돈, 하루 용돈은 마이너스 500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내 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내서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고 어머님 용돈 감사합니다를 하고 학교를 가야 된단 말이지. 이상하죠, 지금? 상상해보니까. 원래 음수개,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맨 처음에 자연수를 인간이 개념을 잡았고, 한참 뒤에서야 0이라는 숫자의 개념을 잡았어요, 인도에서. 그러고 나서 0보다 작은 수, 음수라는 개념을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무언가가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어떠한 역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원래 전기를 알게 되고 전기 회로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부터 에디슨이랑 테슬라가 발전기를 만들고 미국에 전기를 공급할 그 당시까지도 움직이는 게 플러스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전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원자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지면서 사실 움직이는 건 뭐였다?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라는 게 밝혀졌어. 지금부터 과학계는 딜레마에 빠지죠. 자,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책을 다 고쳐 써야 되냐? 움직이는 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래. 모든 책, 모든 설명, 실제로 전류 방향도 반대로 뒤집어야 되냐는 말도 나왔대요. 아니면 지금까지 책이나 법칙 그냥 가만히 그대로 다 두고 맨 뒷줄에 실제 움직이는 거는 전자고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한 줄만 더 추가하는 게 편하냐를 생각한 거야.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는 거지. 그냥 한 줄만 추가하는 게 낫죠. 왜? 전자가 거꾸로 돌고 있든 플러스가 움직이고 있든 지금까지 법칙을 설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 사실 알고 보니 전자만 반대로 돌고 있었다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냥 전류는 플러스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 그대로 놔두기로 한 거야. 그게 뭐다? 전류다. 오케이? 그러면 회로에서 말하는 전하 혹은 우리가 그 전하의 양을 이야기하는 전하량 기호는 Q가 될 거고요. 이 전하량의 단위가 C, 쿨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기력을 쿨롬 힘이라고 배웠잖아요. 그 아까 말한 만유인력 공식하고 똑같이 생긴 전기력이라는 그 법칙을 정리한 학자의 이름을 빌어서 전하량의 단위를 쿨롬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된다 뜻이? 도선을 통과해가는 총 전하의 양이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요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오자면 공식은 Q는 I 곱하기 T가 되겠지. 전하의 양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 되고 우리가 1쿨롱이라는 전하는 1암페어 곱하기 1초 해서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가는 것을 1쿨롱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밑에다 적자.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회로에 저항이 있잖아. 저항이 나중에 가면 배우겠지만 하는 일은 전하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전류를 방해해서 결국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저항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저항에서는 열이 나고 LED나 전구에서는 빛이 나잖아. 맞죠? 이런 걸 해도 중요한 건 뭐다? 회로에서 말하는 전하량 보존 법칙은 저항에서 실제로 열이 나더라도 소비되는 것은 전하가 운반한 전기 에너지, 즉 전위인 거지. 전하가 소비되지는 않게 돼요. 전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야. 그 말은 무슨 소리다? 요 저항에 들어간 게 10쿨룩이면
나오는 전하도 몇 쿨롱 나오게 된다? 10쿨롱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들어가는데 총 2초가 걸렸어. 그러면은 재밌는 게 나올 때도 몇 초가 걸리냐? 똑같이 2초가 걸려요. 저항을 지나더라도. 왜냐하면 전자들이 건전지에서 출발해 가는 게 아니라 회로 안에 전자가 이미 가득 차 있잖아. 가득 차 있는 전자를 건전지를 밀어주는 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는 속력은 전체에서 어때야 돼? 기본적으로는 같아야 되죠. 한 가닥이라면. 그러면은 여기가 몇 암페어다? 요 부분을 계산하면 5암페어지. 2분의 10쿨롱이니까. 여기도 5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가닥을 지나가는 과정에서는 전류는 어떻다?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들어요. 대신에 요런 거 좀 생각해 보자. 요거를 우리가 직렬이라 그래요. 요렇게 연결되는 거를 우리가 병렬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저항에 5암페어가 지나갔으면 두 번째 저항을 지나는 전류도 몇 암페어가 돼야 된다? 똑같이 5암페어가 지나가야 돼. 직렬에서 전류는 어디나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대신에 우리 병렬을 생각해 보자. 여기에 들어간 게 예를 들어 10쿨롱이야. 10쿨롱이 들어갔는데 위쪽으로 6쿨롱이 지나갔어요. 전자가. 그럼 밑으로는 몇 쿨롱이 지나가야 될까요? 그렇지. 여기는 4쿨롱만 지나가겠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학교 급식 받으러 가면은 급식 받다가 각자 퍼야 되는 곳은 두 줄로 서서 퍼고 지나갈 때도 있잖아. 어디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100명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60명이 지나가서 그럼 왼쪽으로 몇 명 지나가야 돼? 40명 지나가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합치면 여기는 몇 쿨롱이 나와야 돼, 다시. 그치, 그대로 10쿨롱이 나오겠지. 요렇게 지나가는데 전부 다 2초씩 걸렸다면 들어간 게 지금 몇 암페어다? 위쪽으로 몇 암페어? 밑에는 빠져나온 거? 맞지? 그럼 병렬에서는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된다? 각 부분 전류의 합이랑 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일단 전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류랑 전하, 전하랑 보존을 배웠습니다. 요거 빨리 필기. 대해서 배울게요. 전하 V. 얘는 단위도 볼트입니다.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과학에서 유일할 거예요. 기호와 단위의 글자가 같은 건 얘밖에 없어요. 나중에 고등과정 과학 물리학에 가면 여러 가지 힘 중에 수직 항력이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저 뒤에 이제 전기 끝나고 역학 들어가면 힘 설명할 때 내가 해주긴 할 거야. 수직 항력이라는 힘은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서로 밀어주는 힘 있잖아. 지금 간단히 생각하면 선생님이 지금 우리 교실 바닥에 서 있지? 그러면 선생님은 내 몸무게만큼의 힘으로 바닥을 누르고 있고 바닥은 그거를 떠받쳐주는 힘이 생길 거 아니야. 얘가 수직 항력이라 그래서 영어로 쓰면 노멀 포스, 그냥 힘이라는 소리죠. 평범한 힘.
그 수직항력은 F라고 안 쓰고 간혹 수직항력이라 그래서 N으로 표현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만 글자가 같아요. 얘 빼고는. 근데 얘는 원래가 같은 거지. 전압, 볼트. 얘가 의미하는 게 원래 두 가지가 있어요. 뜻에 기전력과 전위차가 있거든요. 기전력이라는 힘은 전하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 혹은 힘입니다. 아까 우리 원래 도선 안의 자유전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건전지를 딱 연결해 줬더니 한쪽으로만 쫙 움직이기 시작했잖아. 그게 기전력의 성질이고요. 전위차는 전이라는 게 각 전하가 운반해 주게 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위라고 하는데 전하에게 전위를 직접 넣어주는 게 전위차의 개념, 건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전압 있는 그림에 보면 어떤 그림이 있다? 펌프를 가지고 물을 퍼올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맞지? 그리고 그 물이 흘러내리면서 물레방아를 돌리거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저 그림에서 물방울들 하나하나가 전하란 말이죠. 물레방아를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바닥에서 요 위에까지 퍼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물이 가지는 에너지가 증가한다거든요. 그게 전기에 대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예, 물의 에너지를 이만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전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고 전기의 에너지를 올려놓으면 그 에너지 가지고 빛도 만들고 열도 만들고 소리도 만들고 하는 거야. 전기가. 알겠죠? 그래서 전압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그 그림에 보다시피 뭐처럼 얘를 생각하면 얘가 편하냐? 백화점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생각하면 돼. 좀 백화점 큰 데 가면 한 층에서 그 다음 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막 2개, 3개씩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건전지가 1.5V인데 요거를 한 층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봐. 건전지가 요렇게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된 거다? 한 층 올라가고 또 한 층 더 올라갔지. 맞죠? 그럼 얘는 몇 볼트가 될까? 3볼트가 되겠지. 이렇게 연결하면 4.5볼트가 되겠죠. 맞지? 요건 이해가 되죠? 얘네들을 우리가 직렬 연결이라고 하는데 직렬은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건전지 개수에 대해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어떻게 된다? 전압이 커져요. 즉 전자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넘겨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하들에게. 대신에 이렇게 연결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건전지 전체가 쓸 수 있는 수명은 똑같아. 한 개랑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병렬이라고 해서 건전지의 같은 극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을 병렬이라고 하거든.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백화점에 갔는데 내가 1층에서 2층 올라갔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백화점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왼쪽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오른쪽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난 두 개 다 탈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타야 돼요? 결국 둘 중에 하나만 타지. 이렇게 병렬 연결되면 전하는 여기로 지나가거나 여기로 지나가거나 하나만 지나가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층 차이가 나는 거야? 한 층 차이가 나지. 그러면 이거는 건전지를 내가 아무리 많이 연결해봐야 전압이 더 커진다, 안 커진다? 요거 한 개일 때랑 똑같겠죠. 이런 거를 우리는 병렬 연결이라 그러고, 병렬 연결은 어떤 특징이 있다? 전압은 몇 개랑 원래 있는 한 개랑 똑같다는 거지. 그럼 병렬은 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수명이 길어져요. 더 오래 쓸 수 있게 돼, 건전지를. 그럼 물어보자. 큰 힘을 내기 위해서는, 전구를 더 밝은 전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건전지를 직렬 연결하는 게 좋아요? 병렬 연결하는 게 좋아요? 전구의 불을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전기 에너지를 쓰고 싶으면 직렬을 쓰는 게 맞지. 그 전구가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작동되게 해야 되는 경우는 병렬로 연결해야겠지. 그럼 물어보자. 그 건물의 비상 조명등 혹은 그 광산이나 탄광에서 일하시는 그 인부들 있잖아요. 터널 공사하시는 분들 머리에 보면은 비상용 헤드랜턴을 헬멧에 차고 다니시잖아. 보통 때는 그냥 기본 조명으로 일하시다가 어두운 데 나가면 이걸 켜잖아요. 아니면 그 여름에 낮에는 너무 덥다고 밤에 한밤중에 등산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밤에 다니면 시원하니까. 대신에 그때는 어둡잖아. 그때 쓰는 헤드랜턴의 건전지는 직렬일까 병렬일까?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비상용 랜턴 이런 거는. 병렬이 유리하죠. 지금 당장 밝은 게 중요해. 내가 구조될 때까지, 내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그 랜턴이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해. 그치? 내가 살아갈 때까지 꺼지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긴 수명을 써야 될 때는 병렬로. 큰 힘을 내고 싶으면 직렬을 쓴다. 그러면 요즘에 전기차 배터리는 어떻게 돼 있느냐? 엄청나게 많은 충전 건전지들을 직렬과 병렬을 조합해서 채워놓은 겁니다. 직렬을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병렬로 꽂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돼? 엄청나게 밝고 그치? 충분히 큰 힘도 낼 수 있고 긴 수명을 쓸 수 있죠. 단점은 건전지가 비싸죠. 많이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차를 굴려야 되는데. 맞지? 요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배운 거랑 계속 연결해 볼게요.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서 전류는 직렬일 땐 어땠어요? 그치? 다 똑같았지. 병렬에서의 전류는 각 부분의 전류를 합하는 값이 나왔죠. 맞지? 전압은 건전지를 직렬로 계속 했더니 계속 더해져서 커지잖아. 그러면 전압은 직렬에서는 각 부분의 전압을 뭐 하게 된다? 더하면 되죠. 대신에 병렬에서는 전압이 어땠다? 네. 어차피
요만큼의 전압이 다 같은 거고. 요만큼의 전압이 같기 때문에 이 차이나 이 차이나 이 차이나 이 차이나 여기서 여기 차이나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래서 전체 전압이 다 같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요거 전압은 간단하니까 전압 지금 빨리 필기. 자, 영어로는 R, 레지던스. 예, 프랑스어로는 레지스탕스가 돼가지고 이제 반란군, 저항군, 뭐 게릴라군 뭐 이런 뜻이 돼요. 기호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요 모양이 뭐냐면 그리스어 알파벳 오메가의 대문자입니다. 단위에 대문자가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힘의 단위 뉴턴. 일과 에너지의 단위 줄. 열 에너지 할 때 우리 아직 우리 줄 안 배웠구나. 맞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류 단위 암페어. 전하량 단위 쿨롱, 전압 단위 볼트. 다 대문자였잖아. 다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전류 단위는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앙페르라고 하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연구한 과학자 이름이고, 볼트는 볼타 전지라고 아마 여러분들 광고에서 본 적 있을 거야. 자몽에 금속판 다른 거 2개 꽂아놓고 꼬마자 무언가라면 불 들어온다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실험하면 정말 안 켜지거든. 근데 일단은 되긴 해요. 그거를 활용해서 그게 이제 볼타가 만든 화학전지를 활용해서 만든 실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건전지, 전압장치를 만든 학자 이름을 비어서 볼트. 저항은 저항과 관련된 연구를 한 과학자 이름이 옴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발음, 그리스어 알파벳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의 대문자를 오음이라고 써서 오음이라는 단위를 만든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항은 전하의 흐름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충돌로서 방해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도선처럼 그렸던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 도선도 저항이 있거든요. 그게 작아서 그렇지. 여기에 우리 이렇게 양이온인 원자들이 있고 건전지가 연결됐을 때 생각해보면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얘가 지금 온도가 있잖아요. 이 도선 자체도 온도가 없진 않잖아. 그럼 온도가 있는 모든 입자들은 뭘 하게 되냐면 각자가 운동을 하고 있게 된다는 거지. 특히 고체니까 각 입자는 제자리에서 막 진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중1 때 열 에너지 전달해서 전도 배울 때 이웃한 입자들끼리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한다 배웠을 거 아니야. 그것처럼 얘네들이 각자 진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열을 흡수해서 더 많이 진동하면서 옆에 입자를 때리기 때문에 열이 전달되는 거. 그거랑 같은데 얘가 막 진동하고 있으니까 전자가 그렇게 쭉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수가 있다? 막 튕길 수 있다는 거지. 막 이렇게 전자가 부딪혀서 충돌해서 튕기게 되면 부딪히는 만큼 전자의 흐름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부딪히는 만큼 줄어들겠지. 방해를 받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저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하의 흐름을 방해한다. 즉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이고, 또한 이때 저항의 크기는 길이에 비례합니다.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떤 확률이 높아져요? 부딪혀서 튕길 확률이 늘어나지. 그래서 저항의 크기는 길이에 비례하고, 이 면적 넓이에 반비례해요. 아까 우리 전류는 뭐라 그랬어? 전하가 지나가는 개수라 그랬지. 시간당 지나간 양. 그럼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더 많은 전자들이 지나갈 수 있게 되겠죠. 맞지? 그러면 이게 넓으면 전류가 늘어나니까 저항은 어떻게 되는 효과가 난다? 줄어드는 효과. 그러면 우리 요거를 봤을 때, 큰 저항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가장 작은 저항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항이 커지려면 어떤 모양이 돼야 돼? 가늘고 길어져야 되죠. 저항이 작아지려면 단면은 굵고 길이는 짧아지면 작아지겠지. 이해가 돼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 시험 치면 반드시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요게 저항이잖아. 얘를 반으로 자르면 저항이 반으로 주겠지. 근데 반으로 자른 저항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병렬로 연결하면 저항은 몇 분의 몇이 될까요? 반으로 잘랐으니까 길이가 반이 됐지? 병렬로 붙이면 면적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니까 반으로 잘라 접으면 저항은 4분의 1이죠. 반의 반이니까. 그럼 반대로 저항을 잡아서 쭉 늘렸어요. 길이를 2배로. 길이가 2배로 늘어나면 단면적은 어떻게 될까? 반으로 줄겠지. 그러면 저항이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겠지.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잘라 접은 건지 잘라 버린 건지 구별해야 되는 거지. 길이를 2배로 늘리면이라고 적혀있지만 그 저항을 잡아당겨서 늘린 거기 때문에 면적 줄어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해마다 나오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충돌하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충돌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전자들이 와서 원자에 충돌하게 되면 그 원자의 진동은 더 커지게 된단 말이에요. 전자가 더 빨랐으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온도는 올라간 거다, 내려간 거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각 전하가 가지고 운반하던 에너지의 양을 줄여주게 된다. 근데 얼마만큼 전압이 떨어진다? 떨어지는 전압의 크기는 마이너스 전류 곱하기 저항 크기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전지, 전압이 하는 일은 전위라는 에너지를 올려주는 역할이고, 저항이든 전구든 전기를 쓰는, 우리가 전기를 소비한다는 거는 전하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잖아. 그러면 저항을 지나면 그 저항에서 전압이 어떻게 된다?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려와서 돌아온 전하는 다시 건전지 지나면서 전압을 높이겠죠? 그러면 저항에 와서는 전압이 내려가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전압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은 전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전압은 전위의 차이를 물어보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
전류와 저항의 곱만큼의 차이를 만들어주고. 무슨 소리냐? 간단하게 회로를 하나 그려보자면요. 우리가 요 점을 출발점으로 생각하자고. 요 점의 전기적 위치 에너지를 V0라고 할게요. 얘가 건전지를 지나면서 건전지 전압만큼 플러스 되겠지. 맞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라고 하면 여기서도 전류는 I만큼 흐르죠. 이 저항의 크기가 R이라면 저항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I 곱하기 R만큼 전압이 떨어질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는 플러스 V만큼 전압이 올라가고. 그렇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 회로를 한 바퀴 삥 돌아온다면 전압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된다? V0에 V만큼 더해지고 I 곱하기 R만큼 낮아졌더니 맞지? 얼마의 에너지로 돌아와야 된다? V0로 돌아와야 돼. 응? 그러면 V0를 같이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라고 하는 요 법칙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법칙을 뭐라 부른다? 옴의 법칙이라고 해요. 요 공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요거 일단 필기, 저항 기본 개념 첫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과서가 개정이 돼가지고 추가 개념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교재를 내가 정확히 다 못 본 상태에서 새로 편집하면서 이게 중2에 붙는지 중3에 붙는지가 확정이 안 났다가 보니까 중2에 와서 붙었더라고. 중3 파트에는 전에 가르쳤는데 그거까지를 같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저항의 연결, 직렬 요렇게 연결되는 게 직렬이에요. 그럼 우리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 여기서 우리 전압이 플러스 된다 그랬죠? 여기 저항이 R1, 여기 저항이 R2면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이 어떻게 돼? 플러스 V 마이너스 IR1 마이너스 IR2가 0이 되겠지. 맞지? 어차피 얘는 직렬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다 어떻다? 다 같아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얘네들을 넘기면 어떻게 돼? V는 뭐예요? I 곱하기 전체 저항일 거 아니야. 얘는 전체 전압이니까요. 얘가 뭐가 된다? I 곱하기 R1 더하기 R2가 되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 I를 양쪽에 딱 약분하고 나면 저항의 합계는 각 저항의 합과 같죠, 그냥. 왜 이렇게 되느냐면 우리 저항의 직렬 연결을 생각해 보면 뭐가? 저항의 길이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된다? 저항의 크기가 총 저항이 커지는 형태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병렬 연결하면
병렬 연결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걸 그림을 여기다 한번 더 붙여볼게요. 요렇게 되잖아. 이건 무슨 소리다? 여기 전압 차이가 V가 나죠. 여기 전압 차이도 V가 되고 여기 전압 차이도 V가 되지. 병렬일 때 전압은 전체가 다 같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를 I, 위로 지나는 전류를 I1, 밑으로 지나는 전류를 I2라고 하면 I는 어떻게 돼? I는 I2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도 V죠.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도 V잖아. 그럼 어떤 식이 나온다? V는 I1, R1도 되고, V는 I2, R2도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요 식에서 I1은 R1분의 V죠. 요 식에서 I2는 R2분의 V잖아. 그리고 I는 전체 합성 저항의 V가 될 거 아니야. 요 세 개를 여기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된다? R 합계분의 V는 R1분의 V 더하기 R2분의 V가 되니까, 맞지? 네. 얘네들이 다 약분을 하고 나면 저항 합은 각 저항 역수합과 같죠. 요렇게 더해지면 실제로 저항 크기가 줄거든요. 왜 이렇게 되느냐? 병렬을 그림으로 그려본다고 생각해봐. 요렇게 저항이 연결된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 거다, 얘는? 단면적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저항은 커진다, 작아진다? 그치. 그래서 직렬일 때는 전체 저항은 각 저항의 그냥 합이고, 병렬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저항 합계의 역수는 각 저항 역수의 합이 돼. 대신에 병렬 저항은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과학에서의 숫자 계산은 여러분들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시키는 쪽으로 교육부에서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1학년에 있는 열단위, 너희들은 2학년 때 원래는 2학년 때 배워야 되지만, 아니다. 너희들은 개정교과지. 1학년에 배우는 열, 2학년에 우리 전기, 3학년에 운동, 요 세 가지는 계산을 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단순한 계산 정도는 뭐 하게 된다? 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수가 막 나오고 하다 보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맞지? 수학에서는 그럴 경우 시험을 칠 때 어떻게 한다? 소수 몇째짜리에서 반올림 하세요라고 시키는데, 과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나오는 숫자들은 무조건 나눠 떨어지게 세팅된 문제만을 씁니다. 즉, 병렬에선 쓸 수 있는 저항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요런 병렬 저항일 때는 패턴이 딱 두 가지 패턴이야. R1과 R2가 같을 때 있잖아요. R1 equal R2일 때. 이때는 저항 합계는 무조건 2분의 R1이 됩니다. 그러니까 2옴, 여기 봐봐. 실제로 계산을 시켜줄게요. 이건 지울 거야, 숫자는. 얘도 2옴이고 얘도 2옴이다 쳐요. 그럼 합계는 어떻게 구해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분의 1이잖아. 이게 뭐다? R분의 1이니까 R은 얼마? 1이 나오지. 요거 두 개 합성 저항은 1옴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으면 반이 되는 거야, 그냥.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 패턴이 뭐가 있냐면 요거 말고 제일 자주 나오는 건 사실은 딴 거 하나 더 있습니다. 플러스. R1이 3의 배수고 R2가 6의 배수잖아요. 요거 두 개 합성한 합계는 2R0가 됩니다. 그러면 3옴과 6옴이면 2옴이 된다는 거고 숫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쓸 거예요. 3, 6이면 2가 되고요. 합성이. 15, 30이면 10이 돼요. 요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야. 얘가 R0라면 합성저항은 2분의 R0가 되는 거고, 그냥. 같으면 반, 3대 6이면 2가 됩니다. 요 두 숫자에서 병렬 저항이 항상 나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요걸 계산하게 되는데,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하자. 필기하고 나가면 내가 이거 숫자 놓고 계산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요거 개념 설명 짧게만 좀 한 5분만 좀 더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원래 우리 회로에서 총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냐면 총 전하가 각각 운반한 에너지가 볼 전압이잖아. 맞죠? 그러면 움직인 전하의 양에 전압을 곱하면 총 에너지량이 되겠지. 맞죠? 그런데 우리 아까 전하량에서 뭐가 있었다?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 있었잖아. Q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 전기 에너지의 공식이 돼요. 그래서 우리 1J이라는 에너지는 1V에 1A 곱하기 1초가 되면 1J이 됩니다. 근데 오늘 배우는 건 이게 아니라 요게 핵심이에요. 전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파워를 뜻하는 거라서 기호는 P고 와트라는 단위를 쓰는 게 전력인데 그러니까 전력이 크면 출력이 더 센 거야. 전구면은 더 밝은 전구가 될 거고 전동기나 펌프라면 더 강한 힘을 내는 전동기나 펌프가 되겠죠. 대신에 그만큼 에너지는 전기는 많이 먹겠다. 그지? 그런데 전력은 시간당 소비하는 에너지량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요게 여기에 딱 들어오면 결국 전하 곱하기 전류의 세기가 전력이 되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그 건전지를 직렬 병렬, 전구를 직렬 병렬로 연결할 때 어느 전구가 더 밝냐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설명해. 건전지는 직렬로 하고 전구는 병렬로 하는 게 더 밝다.
그거 사실 뭐냐면 각 전구를 저항이라고 생각했을 때 각 전구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비교하면 전구의 밝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숫자 계산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1부터 10까지 아무 자연수 한 개. 형준이. 8. 아무 숫자. R1은 8옴, R2가 5옴, 전압을 26V라고 하자면 이런 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건전지 밑에다가 VIR 얘네들이 전체 값이에요. 그리고 각 저항에도 VIR 그럼 여긴 V1 여기는 V2가 되겠지. I는 같아야 되니까요. 맞지? 이 문제를 풀 땐 전체 저항, 직렬은 전체 저항부터 계산하면 돼. 8옴과 5옴이니까 합쳐서 몇 옴? 13. 그치. 13옴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전류는 13분의 26이 되네?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그럼 몇 암페어? 네. 나눠 떨어지게 내가 일부러 숫자 잡은 겁니다. 신기해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얘가 2암페어니까 여기도 몇 암페어? 여기도? 그럼 여기는 몇 볼트? 28? 28 곱하기 네 16볼트 25 자, 두 개 합치면 이게 계산이 다 떨어지면 안 틀린 거야. 검산도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넣으면 끝이야. 그러면 봐봐. 얘는 몇 와트? 하나 더 가자. 얘는 16에 2니까 32와트. 얘는 10에 2니까 20와트. 얘가 더 밝겠네. 이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력은 전압이랑 비례하죠. 왜? 전류가 일정하니까. 그런데 직렬에서 전압은 저항이랑 비례해요. 봐봐. 8대 5니까 16V, 10V, 8대 5잖아. 그래서 전력의 비는 저항의 비가 돼요. 직렬일 때는. 자, 병렬. 병렬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넣을게요. 얘 3옴, 얘 6옴, 얘 12V. 자, VIR. 그럼 여기도 VIR이잖아. 여기도 VIR이잖아. 얘가 12V니까 얘도 12V지. 얘도 12V잖아. 그럼 여기는 3분의 10이니까 몇 암페어? 6분의 10이니까 몇 암페어? 그럼 합쳐서 몇 암페어? 6암페어겠지. 그러면 저항은 6분의 10이니까 아까 3대 6이면 2라 그랬죠. 여기에 계산 이상 없지? 2, 6, 12. 2분의 12는 6. 다 맞잖아. 여기도 이상 없죠. 여기도 이상 없지. 이러면 이 회로는 안 틀리는 거고, 이러면 봐봐. 얘는 전력이 몇 와트? 48. 곱하기니까. 여기는 24와트가 되죠. 병렬에서는 전류가 결정하잖아. 전압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저항이랑 반비례한다는 것까지가 오늘 수업 끝인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은 요건 저항이니까 열이 나겠지. 직열일 때는 어디서 열이 더 많이 난다? 저항이 큰 곳. 병열일 때는 어디서 저항이 많이 난다? 저항이 작은 곳. 그러니까 우리가 합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합선이라는 게 뭐냐면 저항 없이 전선이 연결돼 버리는 거야. 그럼 여기는 저항이 거의 0이죠. 그러면 전류가 순간적으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전류가 흐르겠지. 그럼 와트 수가 엄청 커질 거 아니야. 와트 수가 크면 그만큼 열이 많이 나니까 합선되면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그렇게 너무 그러면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서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맨 첫 시간에 바이메탈 배웠잖아. 전기가 많이 흐르면 얘가 뜨거워져서 한쪽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스위치를 꺼버리겠죠. 그게 누전 차단기예요.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요거는 사진 찍어가라. 아니면은 집에서 영상 가지고 보고 필기하고 그냥. 아니면 남아서 필기하고 가도 돼요.